달못, 이반 간체프 지음, 이미림 옮김, 분도 출판사. 높은 산 위, 귀한 궤석이 얼키설키 어우러진 어느 깊은 골짜기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골짜기가 어찌나 깊은지 그 속은 언제나 깜깜한데 오로지 그 못만은 환하게 맑았고 못가의 보석들이 반짝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따금씩 달님이 땅을 찾아 내려오신답니다. 하늘에서 뉘엿뉘엿 얼음같이 차가운 그 못으로 몇 감으러 오셨다가 부르르르르 온몸을 떨며 말리시는데 그 바람에 그 못가에는 주르르르르 보석하고 금이랑 은가루가 흩뿌려진다나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못을 달못이라고 부릅니다. 정작 그 못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못을 찾아보았지만 헛일이었습니다. 뽐내며 길을 나섰다가는 풀이 죽어 되돌아오기가 일쑤였지요. 더러는 영영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고요. 양측의 한 사람만 그 자리를 알았었지요. 어디 얘기를 해줄 상대가 있어야죠. 그는 도시나 시골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 속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걸어서 꼬박 하루 낮하고 하루 밤이 걸려야 했지요. 그것도 무작정하고 빽빽한 숲을 헤치며 그루터기와 돌뿌리를 이리저리 넘어서요. 누가 그런 생고생을 하려 들겠어요? 그래서 그 양치기는 복돌이라는 손자하고 둘이서만 외딴 오두막집에서 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가고 또 오가고 그럭저럭 그 양치기는 할아버지가 되고 또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쌓여 산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양치기 할아버지는 불을 쬐며 지내시고 복돌이가 할아버지를 돌보아드렸습니다. 진작부터 손자 녀석에게 달못 가는 길을 가리켜주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들을 보여주면 좋아할 테지. 그러나 인젠 그럴 만한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자 그 양치기 할아버지는 비밀을 간직한 채 무덤에 묻히었습니다. 복돌이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도 복돌이는 만족해하며 살았습니다. 양유가 넉넉히 남으로 치즈를 만들어서 읍내에 나갈 때 내다 팔아 그 돈으로 자기하고 양들이 먹을 소금을 샀습니다. 절로 열린 능금이랑 배랑 산딸기랑을 따다가 겨울에 먹을 잼도 고아놓고 양파랑 콩이랑 푸성귀는 손수 심었지요. 따끈한 국을 끓일 산나물이나 버섯도 향기로운 약초도 곳곳이 수두룩했고요. 어느 날 저녁 양들을 우리에 몰아넣다가 보니 한 마리가 모자랐습니다. 복돌이는 빵하고 치즈 한 토막하고 양파 몇 개를 챙겨 들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날은 벌써 저물어 가는데 저 아래로 깊은 골짜기가 하나 아가리를 벌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밑바닥에서부터 가냘프고 속절없는 양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이는 낭떠러지 끝까지 바짝 다가가서 아래를 엿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반짝이는 못이 하나 있고 그 못가에 벼룩처럼 쬐그맣게 잃었던 자기 양이 주인을 찾아 울부짖고 있었어요. 복돌이는 바위 틈으로 뚫린 길을 하나 찾아내어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는 마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낮처럼 환해졌어요. 못 둘레에서는 모든 것이 반짝반짝,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온통 보석들이었어요. 복돌이는 하도 좋아서 그중 제일 크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메고 온 양치기 자루에다 주워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걸 읍내에 갖다 팔면 새 담요랑 옷 한 벌하고 소금도 듬뿍 살 수 있겠지? 또 혹시 양둘이 그리 쉽사리 길을 잃지 않도록 방울종을 하나씩 달아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복돌이가 속생각을 큰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대답이 들려왔어요. 그럼 네가 여기서 살아서 다시 밖으로 나갈 줄을 안다면야 그렇고 말고. 복돌이가 흘낏 뒤돌아보니 멋지되 큼직한 은빛 여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여우는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큰 비결을 하나 가르쳐주지 하고 보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얼마든지 줄게, 소년이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아. 빵 조금하고 치즈하고 양파 몇 개야. 여우는 깡그리 네걸스레 먹어치우더니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못을 떠나라고요. 해가 뜨면 보석에 눈이 부시어 멀어. 그래서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돼. 따라와. 올라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복돌이는 양을 어깨에 둘러매었습니다. 여우 덕분에 골짜기를 곧 빠져나와서 새로 친구가 된 여우와 작별한 다음 복돌이는 양을 데리고 해가 뜨기 전에 무사히 오두막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복돌이는 읍내로 나갔습니다. 거기 장터에서 헝겊에 보석을 차려놓고 전을 벌였는데 아이고, 어느새 임금님의 병사들이 와서 다짜고짜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병사들은 복돌이를 임금님의 성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임금님은 그처럼 값진 보석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고 복돌이는 자초지종을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보석들은 압수되고 말았고 복돌이는 그저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그 신비로운 못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워 복돌이는 그만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노발대발하시며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깊은 우물 속에 쳐넣어버리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복돌이는 제안하였습니다. 그 목까지 길을 안내해 드리겠다고요. 임금님은 친히 행차하시기로 하고 고문관도 두 사람 따르게 하여 모두들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임금님과 두 신하는 말을 타고 한밤중에 복돌이가 가리키는 대로 산길을 토파 달렸습니다. 이따금 복돌이도 함께 태워주었어요. 워낙 마음이 바빴거든요. 하루 밤과 하루 낮이 꼬박 걸려서 일행은 그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달이 떠오르고 못가가 휘황찬란하게 번쩍이자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며 보석을 모았습니다. 복돌이 자신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고 물끄러미 모두들 야단법석하는 꼴만 바라보고 섰습니다. 그러다가 여우의 충고가 생각나서 임금님에게 다가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해가 뜨기 전에 이 부근을 벗어나야 하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눈이 멀게 되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버럭 화를 내며 참견 말고 꺼져. 내가 할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돌이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곳을 떠났고
임금님과 두 시종은 달목가 밑바닥에 남았습니다. 해가 뜨자 그들은 보석빛에 눈부시어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된 그들은 보석이 가득 찬 자루를 지고 길을 잃어버린 채 바위 틈을 더듬으며 헤매어 다니다가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으리들이 몰래 도시를 떠날 적에 낌새를 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또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달못가에는 다름없이 그 신비로운 광채가 일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복돌이는 아름다운 보석을 몇 개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마다 하나씩 목고리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양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 빛이 밤에도 양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거든요. 나머지 보석들은 창틀에다가 얹어두었습니다. 보름달이 뜰 무렵이면 그 광채가 어찌나 밝은지 복돌이는 밤이 이슥하도록 장작을 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여우가 찾아올 때에는 멀리서부터 벌써 복돌이의 오두막집이 보였습니다.